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기에서 읽어드리는 글은 자서전 쓰기 강사인 제가 쓴 저의 자서전입니다. 책 제목은 자서전 쓰기 강사가 쓴 자서전이고요.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이 글을 읽어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인의 자서전을 쓰려고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실제로 어떻게 자서전을 써야 하는지 몰라서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자서전 쓰기 강사인 제가 쓴 자서전을 소개해드리면 많은 분들에게 참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쓰기에 정답은 없습니다만 제가 쓴 자서전을 함께 읽어보시면서 여러분 자신의 자서전을 기획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서전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재미있게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돈 안 되는 일. 강사님이시죠? 저를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습니다. 5년 전에 땡땡 도서관에서 강사님의 강의를 들었던 아무개입니다. 네, 기억하다마다요.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 것이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자서전 쓰기 강좌가 다 마치고 난 후에도 계속 글을 썼습니다. 이제야 완성된 원고를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사님께 원고를 보여드리고 책을 한번 내볼까 하는데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저와 시간만 약속하시고 저희 사무실에서 뵙는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이 종종 찾아오곤 했다. 오랜만에 뵙는 것이 반갑기도 하지만 더 고마운 것은 그분들이 나를 오래도록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다른 사람에게 기억된다는 것이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가. 또 대단히 인상적인 에피소드를 전하는 분도 있었다. 8년 전에 강의를 수강하셨던 분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다. 강좌가 마친 후 1년에 걸쳐 본인의 자서전 원고를 열심히 쓰셨단다. 그 원고는 종이에 펜으로 쓴 6필 원고였다. 하루는 지하철을 타고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는데 그 원고를 지하철 선반 위에 놓고 내리셨단다. 원고를 컴퓨터로 타이핑해 두었더라면 종이 원고를 분실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 원고가 유일한 6필 원고였단다. 앞불싸. 분실한 원고를 찾기 위해 지하철 분실센터에서 백방으로 알아보았으나 결국 일주일 만에 포기하셨단다. 이렇게 애석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 1년간 쓴 원고를 분실하다니.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았지만 포기할 수 없었기에 다시 1년간 글을 쓰셨단다. 나중에 그 두 번째 원고가 책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분은 책을 쓰기 위해 2년간 글을 쓴 셈이 되었다. 그래서 두 번째 글을 쓸 때는 어떠셨냐고 여쭤봤다. 첫 번째보다 훨씬 내용도 좋아지고 만족스러우셨단다. 1년간 글 쓰는 연습을 충분히 해서 다음 1년은 더 수월했다는 것이다. 지금이야 1년 내내 전국에서 강좌가 개설되지만 처음부터 자서전 쓰기 강좌가 인기 있었던 것은 아니다. 아니, 인기가 있었다기보다 아예 아무도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없었다. 자서전이라는 것을 위인들이나 쓰는 위인전쯤으로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그 인식은 시간이 지날수록 바뀌었다. 내가 2000년도에 수원에 있는 유당마을에서 자서전 쓰기 강의를 했던 것이 내가 한 것으로는 처음이었다. 그때는 글쓰는 강좌를 통해서 수강생들의 글이 모이면 그것으로 책을 만들어주는 서비스를 우리 회사의 주력 상품으로 삼고자 했다. 지금이야 강사료를 받지만 그 당시엔 받지 않았다. 그와 유사한 무료 강좌를 시니어스 타워와 노블 카운티 등에서 실시했다. 처음엔 수강생들을 잠재 고객으로 생각하고 강의에 임했지만 횟수가 더해질수록 나에게 변화가 다가왔다. 강의를 하는 나 자신이 자서전 쓰기에 깊이 매료되면서 사명감 같은 것이 자라났다. 이 일은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일이라는 확신이 생기면서 내가 그 일에 앞장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이후로 난 지금까지 이 일을 18년째 하고 있는 중이다.
무엇이 나를 매료시켰을까? 지금 내가 이 글을 쓰면서 느끼고 있는 희열을 그때도 느꼈었나 보다. 어쨌든 이제 자서전 쓰기 강사라는 것이 내 천직처럼 되어버렸다. 사명감이 없었다면 중도에 포기해버렸을 것이다. 주말이면 도서관에 가서 유명인들의 자서전을 찾아 읽고 분석하고 강의 교환에 적용시켰다. 누구 하나 알아주지도 않고 제대로 된 강사료도 받는 것이 없었지만 이 일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아무도 하지 않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다. 그래서 가치에 투자했다. 하지만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돈도 안 되는 일을 내가 왜 하고 있을까? 이 일의 끝에는 뭐가 있을까? 사람들이 알아주는 날이 올까? 아니, 관심이라도 가져줄까?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일에 왜 난 이리도 집착하는 걸까? 그만둘까? 그랬다. 경제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을 하면서 끌어안게 되는 자괴감은 분명히 극복해야 할 대상이었다. 이것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었다. 너무 먼 길을 걸어와 돌아갈 수도 없는 지경이었다. 이미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았기에 본전 생각이 간절했다. 포기하면 내 노력에 대한 보상을 누구로부터도 받을 길이 없었다. 본전이라도 찾으려면 그냥 그대로 직진하는 수밖에 없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 직진이 옳은 결정이었다. 뜻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모여 강좌를 제대로 운영해보고자 시도했던 것은 2010년이었다. 양평에 있는 도서관에서 이른바 자서전 학교라는 명칭으로 나를 포함한 3명의 강사가 의기투합했다. 12회기로 강좌를 끝내고 그 이후에 더 지속되지는 못했으나 상당히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어냈다. 이후에 다시 새로운 멤버가 결성되었다. 이른바 자서전 쓰기 운동본부를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기관을 결성하려고 시도 중인데 이것은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이다. 수년 전부터 자서전 쓰기 열풍이라는 말들이 매스컴을 통해 오르내리더니 이제는 전국 지자체나 도서관, 문화센터와 같은 기관에서 앞다투어가며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기관에서 신규 강좌로 개설하겠다며 문의하는 전화를 받을 때마다 보람을 느낀다. 눈물을 흘리며 뿌렸던 씨앗이 싹트는 것을 보는 기쁨이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18년 전에 돈 안 되는 일이라 관심받지 못했던 일이 이제는 선망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돈 안 되는 일도 가치 있는 일이라면 우리가 그 일을 대하는 태도를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 더욱이 그 일이 공동선을 위한 것이라면 더 말할 필요도 없으리라.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사회를 꿈꿔본다. 네, 오늘 영상 재미있었나요? 글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